네, 오현준 팀장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또 월요일장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 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악재라든지 호재가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호재 요인 자체는 없다 보니까 뭐 지수가 하락했다가 바운딩을 보일 때 그 반등 자체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는 여전히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하지만 지수가 단기간에 조금 큰 폭의 낙폭을 보인다면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는 환경이다. 네, 이 정도로 보시고 지수는 상승 시 하락 압력, 하락 시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 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섹트와 종목 중심의 장이라는 부분 염두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간밤에 살짝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다우가 그래도 조금 이제 올랐죠. 근데 S&P 500이랑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고 나스닥의 낙폭이 특히 컸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의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아무래도 기술주가 시총 상위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0일 이평선을 이탈시켰고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빠르게 13,800에서 900포인트를 돌려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수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증시가 밀리면 국내 증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국 환율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살짝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면 역시 외국인 수급과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됩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높거나 절대적으로 낮은 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뭐가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범위대로 나오는 게 좋아요. 언제나 이제 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역시도 예측 가능한 범위대로 움직인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안하다. 그쵸?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있는 이슈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긴축입니다. 연준의 긴축 관련된 얘기 이따가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입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하니까. 나머지 하나는 실적 시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긴축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FMC 의사록이 공개된 다음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FMC 의사록에서 뭐라 그랬죠? 연준 위원들이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50bp. 원래 보통 이제 25bp 정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요. 금리를 조정할 때. 50bp를 한 번에 올린다는 것은 이제 빅스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경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 크니까 빨리빨리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즉 50bp 라는 금리를 한 번에 올려버리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커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대차 대조표 축소인데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한 9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대차 대조표 규모 축소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역시 긴축이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리스크가 시장을 꾸준히 압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긴축 같은 경우 관련된 이슈 플로우들을 꾸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국 경기 둔화입니다. 왜 둔화가 되냐면 중국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폐쇄예요, 폐쇄. 그러니까 각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왜?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의료시설도 부족해요.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을 때 하루에 얼마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지 가늠이 안 돼요. 최소한 몇백만 명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하루에 몇백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때 의료 체계가 감당을 할 수 있냐?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지금 시진핑 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뭐 빨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과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폐쇄 정책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는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중국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경기가 박살이 날 테고, 그렇다고 풀어주면 확진자가 폭증할 텐데 의료체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중국 경기는 당분간 안 좋을 거라는 거.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지금 4%대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한국은 경기 민감도가 높으니까 중국 경기 둔화는 국내 중국 관련 기업들의 실적 둔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가 일단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올라가긴 하는데, 중국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은 또 이런 부분도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경계감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 관련된 이슈들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 시즌인데, 일단 삼성전자랑 LG전자는 어때요? 실적 발표 잘 했죠. 그래서 스타트를 좀 잘 끌어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 그리고 매수를 염두하는 종목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긴축, 중국 경기 둔화, 실적 시즌 요 세 가지 이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면 여전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좋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없어요. 결국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텐데 그렇지 못하죠. 뭐를 안 사니까 코스피가 안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안 사니까 코스피가 안 갑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펀더멘털상 삼성전자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모아가는 전략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부근에서 계속 하락 추세예요. 저점이 안 잡혔죠. 그래서 하단으로는 한 6만원 중반 초반대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6만원 초중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좋았고 2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괜찮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흐름은 나올 거예요. 다만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펀더멘털상 저평가로 들어갔다는 건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6만원 초중반대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코스피 지수 역시도 한 2650선이라든지 요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니까 뭐 지수 관련주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좋죠. 다행히 20일 이평선을 세우는 움직이기는 한데 이번 주도 좀 불안하기는 해요. 지금 밸류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지켜주려면 역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실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 컨센서스가 종목별로 차별화가 엄청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컨센서스 변화를 하나씩 추적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20일 이평선 안착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성공을 시킨 건데 이번 주에까지 20일 이평선 안착을 성공시키면 한 970 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번 주에 20일 이평선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900포인트 초반대까지의 조정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들 염두하시고요. 실적 컨센서스 사양 조정되는 종목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섹터보다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신다면 시장을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끝으로 VIP반 안내해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VIP반은 제가 직접 문자로 어떤 종목에 대한 매도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 오셔서 제 문자 받고 매매하시면 좀 편안하게 수익 보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담당자는 010-7743-4181 연락하시면 담당자가 VIP반 관련해서 가입 조건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저와 직접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2638-0086 오팀장 접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자세하게 상담 드릴 거니까요.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보유 종목은 팔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대로 다 가지고 오시면 제가 한 종목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존 종목들은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장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